봅시다. 자, 오늘 해야 될 거 도형이동을 지금 유형 4과 5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서 도형이동을 그냥 총정리를 쭉 한번 해줄 거야. 기초부터 심화까지를 좀 얘기한다. 우리가 여기 테마를 딱 보시게 되면 첫 번째 RPM에 있는 거 딱 봐보세요. 4-1에 보면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 있고요. 점에 대한 이동이 있고 도형에 대한 이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테마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쭉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할게. x에 대해서 손톱 모양으로 소괄호에 x 더하기 a와 y 더하기 b라고 한다면 x, a를 x 쪽으로 a만큼 y 쪽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표현을 하죠. 여기 위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럼 어떤 x, y였던 어떤 점이 a만큼 b만큼 움직여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너무나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을 딱 보시게 되면 그 외에 도형의 이동을 보시게 되면 f에 대한 x, y는 0이 내가 x 쪽으로 a만큼 y 쪽으로는 b만큼 이동했는데 수치상으로 넣을 적에는 x 빼기 a를 넣고 y 빼기 b를 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원. 자, 예를 들자면 원을 보자면 x에 대한 제곱이랑 y에 대한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고 이 친구에 대한 중심이 0,0이에요. 중심이. 근데 그 친구를 갖다가 x 쪽으로는 a만큼 y 쪽으로는 b만큼 움직인다고 했을 적에 이 점이라는 것도 중심에 대한 좌표는 a, b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원의 중심이 a, b일 때 원방의 원에 대한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얘는 수치상으로서는 a만큼 움직이고 b만큼 움직였지만 표현을 할 적에는 x 더하기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를 넣는다. 마이너스 b를 넣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 두 번째야 y라고 한다는 것이 2에 대한 x의 제곱이 있어. 그럼 얘 i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가 몇 몇이죠? 얘는 0,0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지. 그걸 갖다가도 x 쪽으로는 a만큼 y 쪽으로는 b만큼 움직인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냐면 y가 들어갈 자리에 뭐라고 넣어주면 돼? y-b라고 이렇게 바꿔서 그냥. 그리고 x가 들어갈 자리에 뭘 넣어주면 되는 거야? x-2에 대한 제곱을 해주는 것이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a, b에 있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점이 아닌 모든 녀석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도형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점만 그 x, y가 x 더하기 a, y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하고요. 점이 아닌 직선, 이차함수, 유무리함수, 그 외 원방 모든 것들은 도형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x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y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x-a, y-b라고 체인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자, 이거는 필요한 친구들은 하는 것이고요.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점에 대한 표현의 이동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참고라고 해봅시다. 자, 참고로 책 여기다 적는 거야. F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친다면 이 친구는 이거고요. 밑에 있는 도형에 대한 해석법과 생김새가 비슷한데 다른 내용입니다 라고 좀 적어놔. 얘는 해석 방법이 좀 달라요. F가 붙었잖아요 선생님. 근데요 내가 책에서 보기로는 이거 보세요. A만큼 B만큼 표현하면 X-A고 Y-B인데 얘는 X쪽으로 A만큼 가고 Y는 B만큼 갔는데 왜 더하기 A 더하기 B요? 나 이거 혼동스럽습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약간의 차이점 보이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위에 있는 도형의 표현이랑 이 친구랑 표현 방정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보이니? 생김새가 점점 좋다. 그래 점점 또 하나만 더 차이점. 얘랑 해석은 똑같아. X쪽으로 A만큼 가고 Y쪽으로 B만큼 간다는 건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대. 근데 얘는 하나는 플러스이고 얘는 마이너스를 썼잖아. 그럼 혼란스럽잖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능력이야. 얘 능력이 없어. 얘 능력이 있잖아. 능력이 있으면 도형의 해석처럼 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신에서는요 주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서 가끔씩 나 이걸 본 적이 있어서 니네들한테 적어주는 거야. 오케이? F가 있다고 도형처럼 해석하지 마시고요. 능력이 없으면 점의 이동처럼 그냥 그대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보세요. 내가 젤리 더 줄게. 먹고 싶은 거 먹어. 배고프다. 받았다 먹어. 오, 이렇게 생겼구나. 맛은 그냥 그렇다. 진짜 망고는 그거 가서 먹어야 돼. 가서 먹어. 망고 이렇게 얼음 주먹 2개만 하는 거 이거 500원 이렇게 팔거든요. 그럼 즉석에서 이렇게 깎아주는데 뭐 먹으면 맛있어. 줄기 차이점 알겠어요? 네. 능력이 있으면은 도형의 이동, 능력이 없으면은 점에 대한 해석처럼 보세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둘에 대한 차이점 보시고요. 똑같이 의미는 보다 X쪽으로 A만큼 가고 Y쪽으로 B만큼 간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참고 빡센 거 그냥 쭉 한번 보세요. 똑같이 X쪽으로 A만큼 가고 Y쪽으로 B만큼 갈 적에 점이라는 것은 플러스 AB, 도형은 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체인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점에 대해서의 어떤 대칭동을 보시게 되면 점으로 대칭할 수도 있고요. 점을 선으로 대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필기 한번 해보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점대칭이 있고요. 선대칭이 있어요. 1번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야. 그럼 뭐 점이 되겠지. 중학교 때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원점 대칭이라는 걸 배웠어. 원점 대칭. 그림상으로 딱 보게 되면 여기에 있던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점인지 모르겠어요. 얘를 A, B라고 잡도록 할게. 이것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하게 되면 이 지점을 B라고 잡았을 적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점에 대해서 대칭한 녀석이죠. 이거 너무 상식적으로 이거 괜찮지? 그러면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죠. 이번에는 요 M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점입니다. 이 A라는 친구가 요 M에 대해서 대칭된 요 친구를 우리 뭐라고 할까? C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요 요거를 알파랑 베타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랬을 적에 요 C에 대해서의 어떠한 표현 방식을 해석하고 싶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중점이라는 건 알고 있죠? 중점? 이거와 이거의 합의 나누기는 얘입니다라는 중점. 그래서 임의로 이 친구를 X랑 Y라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X랑 Y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우선 증명법. 알파라고 불렸던 친구는 X와 A의 나누기 2죠. 베타라고 했던 친구는 Y와 B의 나누기 2죠. 그러다 보니 따라서 X였던 이 I는 2알파 마이너스 A고요. Y라고 불렸던 친구는 2베타 마이너스 B라고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쁘게 써주시게 되면 여기 있던 이 좌표는 가운데에 있는 요 알파랑 베타를 2배 해주시고 처음에 붙어있던 A를 빼주는 겁니다. 가운데 있던 베타를 2배 해주시고 처음에 좌표를 빼주는 것이 점대칭에 대한 해석입니다.
얘를 유도 과정을 기억해 두셔도 되고 공식으로서 암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식으로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표현, 자 필기해 줘봐. 잠깐만. 내가 왜 하나 이름 부어서 못하는지. 내가 더 어떻게 보시니? 왜 갔다고? 여행 갔다고. 나또 토요일 안 되는데 캠핑 갔는데. 다시 가세요. 그러면 요 공식을 원점 대칭이라고 해서 저게 왜 이렇게 나온지를 한번 볼까? 가운데 거에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의 부호를 바꿔주면 얘 나오는 것도 맞지. 근데 우리 얘는 너무 어릴 적에 체득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점대칭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응될 수 있는 중앙에 있는 녀석을 2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해당되는 녀석을 부호를 바꿔주시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점을 이용해서 얘를 x, y라고 하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은 0,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은 0,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겠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져서 좀 전이 두 번째 어떤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또 선이 나오긴 할 거야. 이거에 대한 상상도를 내가 보여줄게. 글씨 크게 좀 적어요. 종이 많아요 우리. 오케이? 작게 그리지 말고요. 크게 한번 그리시면서 공간 활용을 잘 합시다. 자, 첫 번째 거 점이라는 녀석을 점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면 점이 그려집니다. 선이라고 한다는 녀석 또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하게 되면 선이 될 텐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의 어떠한 상식이 조금 들어가게 돼요. 자, 보시면 이런 뜻이야. 기존에 있던 L이라는 게 있어. 그 직선이야.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이거를 M이라고 잡아볼까?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이 있다고 쳐. 가상에 얘를 이 M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일로 모이겠지? 그렇지 않겠니? 또 여기에 있는 점은 일로 가지 않을까? 같은 간격으로 이 간극이 똑같을 거 아니야. 대칭이라는 것은 간격이 만약에 이 좀 멀리 있는 친구가 있다 쳐. 그러면 한 요쪽까지 이렇게 멀리 가겠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한북 그리기로 쭉 이어주게 되면 M이라는 것이 그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M이라는 것이 그려진다고 생각해 보자. 알겠지? 그러면 요 M이라는 친구에 대한 특이성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L과 M은 평행이라는 사실이야. 항상 요 직선과 점에 대해서 대칭된 요 녀석은 무조건 기울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요거 사실. 오케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M이라는 걸로 구할 수 있는 직선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울기와 서로 다른 한 점이 있으면 직선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이번 시험에 대해서의 포커스입니다. 그렇게 풀면 서술형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RPM 제시 풀면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유형을 풀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안 됩니다, 이딸! 안 돼! 우연사! 졸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정적인 걸 하고 있는데 졸으면 하다니. 여기를 링크함으로 만들어버리지. 자, 뭐냐면 이렇게 풀면 안 되고 평행이라는 것들은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허나 실제 이 M을 증명할 적에는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이거를 하나 내가
주어져 있는 문제집 중에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 풀어줄게요. 알겠니? 우선은 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선이고 특이성은 뭐다?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다. 이렇게만 좀 적어놔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형 풀이 하나를 내가 찾아서 풀어줄게. 나 아쉽네. 이거 하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 있다. 자, 페이지로 따지게 되면요. 문제 389번입니다. 이 두 문제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두 번째 테마, 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선을 증명하겠습니다. 쉽게 푸는 방식과 증명하는 방식 두 가지로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 대칭행동.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어떤 기울기가 3자리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행동한 점의 좌표를 PQ라고 할 적에 다음 물음에 다시 오라고 있어. 상상도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실력이 될 텐데, 이러한 직선 Y라고 한다는 것은 3x-2야. 그 위에 있는 점이 여기가 A, B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어서 대칭 이동한 녀석에 대한 좌표를 뭘로 하겠다? P와 Q라고 하겠다. 이거 수평선 아닙니다. 내 멋대로 막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니네들 마음대로서 편하게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냥 막 그리세요. 이 그릴 줄 알아야 내신 등급 때는 압도적으로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방법 1은 얘와 이 녀석의 합이 여기 있다. 응? 나중에 이마. 그렇게 해서도 구하셔도 되겠고, 내가 오늘 가르쳐준 공식은 가운데 있는 친구를 2배 해주시고 처음에 있는 친구를 빼기를 하면 얘가 나온다. 그 방법으로 쓸래. 그래서 자, P라고 한다는 것은 가운데 거를 2배 해주시고 얘를 5를 바꿔주신다. Q라고 한다는 것도 가운데 거를 2배 해주시고 끝에 있는 친구를 9호를 바꿔준다. 자, 이렇게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림도 대충 그려줘. 이런 식으로 네 멋대로 막 그려주는 거야. 직선 그리시고 랜덤으로 아무 점이나 딱 찍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 대응이 될 만한 점 찍고, 이런 식으로 상상도를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이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389번의 두 번째 거는 이왕이면 필기노트에다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답지 풀이 말고요. 서술형 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푸는 방식을 보여줄게. 번 389번의 2번에 대한 예시입니다. 놀러와. 레어리. 분명히 뭐지? 얘들아. 자, 갑니다. 두 번째 거 풀이는 무엇이냐?
이 직선을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y는 3x-2에 있는 점을 p를 x, y라고 소문자로 잡으세요. 이 기호는 소문자 그리고 그에 걸맞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응이 된 요 구해야 될 요 직선 보이시죠? 요거를 q라고 잡으시고 대문자 x, 대문자 y라고 잡습니다. 이제 이거 대문자 구분을 짓는 거야. 과거에 있던 점은 소문자, 내가 정답으로 맞춰야 되기 위해서 대문자로 구분 짓는다. 난 자체 방식을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서술형처럼 푼다. 자,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라고 표현한다. 1번 중점으로부터 대문자를 무슨 소문자, 무슨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 1번. 그래서 소문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2번) 자, 2단계는 뭘 할 것이냐? 얘들아, 이 소문자 x, 소문자 y 어디에 있다는 녀석이야? 소문자 x, 소문자 y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지. 직선에 있는 점이지. 자, 다시 강조할게. 나는 대문자를 보고 싶어. 소문자는 무슨 대문자와 소문자는 무슨 대문자로 표현을 한다면 이 소문자가 들어갈 자리에 얘랑 얘를 였다 넣는다고 두 개씩 바뀌는 거 없잖아. 그러면 증명이 끝나는 거야. 알겠니? 이게 간단한 내용이지. 소문자 대신에 얘를 이렇게 체인지를 해서 넣어보세요. 이거 정리하면 정답이야. 알겠니? 이거를 정리하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부호 바꿔서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얘는 y는 3x에 12 이렇게 해주시면 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다면 y도 넘겨버리시면 되는 거고 함수꼴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자, 감사합니다. 함수꼴이면 이렇게가 정답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면 는 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쟤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3x-y 더하기 12는 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야.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기울기 찾고 점 임의로요. 이 직선에는요 0,-2가 있어가지고 이 점을 대칭한 점을 대입하면요 이런 식으로 풀면 감점 요소입니다. 오케이? 어떤 과거에 있는 점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미래에 있는 점으로서 표현을 해주는 이렇게 치환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됩니다. 알겠지? 너무 쉬운 내용인데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강조해 봤어요.
있고. 그래서 봤고요. 자, 두 번째 거 됐다. 두 번째 거 됐어. 자, 세 번째 거. 직선이 아니라 2차 함수. 2차 함수를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야. 그러면 그것 또한도 2차 함수가 나오겠지. 를 구할 거야. 이 2차 함수를 점으로 대칭하면 2차 함수인데 그림에 대한 상상도를 한번 볼게요. 쉬운 예로서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있다 치고요. 요러한 fx는 어떤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꼭지점을 갖고 있는 어떠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를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아래로 볼록인 이 친구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그림은 어떻게 그림이 생겨질까? 원점 대칭. 원점 대칭하면 상상도. 힌트 1.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위일까? 아래일까? 원점 대칭하면 이 그림을 갖다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이 그림일 것이다. 아니다. 이 그림일 거야. 그렇지. 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의 특이성 특징은 기울기의 부호가 변화. 방법은 두 가지의 아이템이 있는데요. 쉽게 하는 방법은 2차 함수는 평행이동을 할 적에 중딩 때 꼭지점을 딱 잡아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그 밥그릇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오케이? 꼭지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고 기울기의 부호만 바꿔줘도 문제가 풀려요. 예를 들자면 얘가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0,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는 1,0이겠지. 얘는 기울기가 만약에 3이면 얘는 기울기 마3이고 이래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풀린다는 거야. 그걸 쉽게 푸는 방법. 그래서 특징이고 솔루션은 꼭지점을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꼭지점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도형으로 보지 말고 2차 함수는 꼭지점만 보라는 얘기야. 2차 함수를 도형으로 보지 말고 그냥 꼭지점만 핀셋으로 잡아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니 그래도 문제가 풀려. 얘는 기울기는 부호만 반대로. 허나 서술형일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 과거에 있는 x와 미래에 있는 x, 소문자 x, 대문자 x 바꿔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입해가지고 시환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스킬은 모든 서술형에서 통하는 것들이니까 꼭 그거는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해볼까? 얘도 하나만 찾아볼게요. 제가 2차 함수 쪽 대칭이동 쪽 2차 함수는 없는 것인가? 378번 있다. 이거 하나 풀어줄게. 자, 378번 이거 하고요. 미리 약간 눈 붙일 시간 좀 줄게요. 지금 정신적으로 버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안쓰럽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오케이? 잠깐만 지울게. 자, 읽어보자. 어떠한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후 1단계 1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였더니 여러분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죠? y의 부호를 마이너스 y로 바꿔준다고 알고 있지? 하였더니 2번 조건을 했더니 얘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얘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지. 이거 또 책에다가 필기하지 말고요. 우리 필기 노트에다 한번 필기해볼까요? 이거 번호 378번에 대한 풀이 과정 내가 두 가지로 설명해줄게. 두 가지로 설명해줄게. 다방면 어차피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다방면으로서 좀 박식해줍시다. 자, 솔루션 1 1단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거를 한번 적용해 주시게 되면 y가 들어갈 자리에 y 플러스 1 x가 들어갈 자리에 x 마이너스 2 여기 1단계에 대한 작업입니다. 도형은 플러스 2만큼 이동했지만 대입할 적에는 x 마이너스 2로 체인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x가 들어갈 자리에 x 마이너스를 체인지로 하는 거다. 2단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였더니 그 y가 들어갈 자리에 뭘 해주면 돼? 마이너스 y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충 전개 좀 해볼게요. 고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상수항이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것이죠. 여기 상수항 보여? 저기 시 플러스 6이니까 부호를 바꿔주시면 6이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윤서 추워? 담요 줄까? 담요 줄게. 담요 필요한 사람 손. 2명, 둘. 담요 덮고 잘 자. 그 똑딱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똑딱이 있어요. 이렇게 좀 뒤집으면 모자도 써도 되고 똑딱이 있고. 그 지난주에 내가 집에 가서 빨아왔어. 6개월에 한 번씩 빨거든. 이번 주에 빨았어. 농담이야. 자주 빨어.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역주행하는 방법도 있어. 얘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하면 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자, 2번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역으로서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1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써주는 겁니다. 뭐가 더 쉬울지는 몰라. 근데 이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볼게.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됐죠. 그 다음에는 1번. 이제부터 재밌어. 과거에 있던 저 녀석을 x쪽으로 뿔 2만큼 y쪽으로 마일만큼 과거 지랄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간다는 것은 x쪽으로
마이만큼 Y쪽으로는 플러스 1만큼 간다고 해석을 해야지. 납득갔어? 그러니까 X쪽으로는 오히려 더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역주행. Y쪽으로는 플러스 1만큼 갔을 때 결국은 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 근데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만큼 간다는 것을 대입할 적에 어떻게 해라? 거꾸로 얘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마8 마7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뭐다? A다. 이렇게 풀어도 정답이에요. 괜찮죠? 제 이해 갔어요? 네. 네요, 네. 우선은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잠깐 문제 있었으니까.